맨 처음은 뭘 따져보셔야 되냐면 이걸 정말 샀어야 하는가부터 따져봐야 됩니다. 이 주식을, 이 ETF를, 이 펀드를 지금 내가 산 게 맞는가? 만약에 안 샀으면 매수, 매도를 언제 할까를 따져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지금 사도 됐나? 이거부터 좀 따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크래프톤이라는 기업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주식에는 룰이 있습니다. 룰. 무슨 이 차트를 혹은 주식을 하는 사람들끼리 규칙이 있어요. 무슨 규칙이냐면 제가 이렇게 원래 선이 없는데 선을 이렇게 그어 놓은 거거든요. 여기서 이 선을 제가 이렇게 그어 놓은 겁니다. 선을 하나 그었더니 뭔가 신기하게 제가 그은 선 부근쯤에서 맞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떨어질 수도 있었던 건데 떨어질 수도 있었던 건데 안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질 수도 있었던 건데 올라가고 떨어질 수도 있었던 건데 올라가죠. 이게 이제 지지선입니다. 가격이 일정 부분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서로가 합의한 선이에요. 이 선은 뭐 누가 지켜준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서로가 그렇게 합의한 겁니다. 이쯤에서 매수하자. 이렇게 합의를 해놓은 겁니다. 오랫동안 그래왔어요, 얘는. 그러면 언제 팔 거냐? 언제 팔기로 약속했냐면 35만 원대 팔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떨어지고 이때도 맞고 떨어지고 이때도 맞고 떨어지고 근데 이때 뚫었죠. 뚫었는데 다시 툭 떨어지죠. 근데 이때 한 번 더 맞고 떨어지죠. 그 여기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때도 일단 1차적으로 매도하기로 약속한 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런 친구들은 이때 사서 이때 사서 이때 파는 게 가능합니다. 쉽죠, 사실. 이때 사서 이때 판다. 그러면 얘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 시점에서 사기가 좋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자, 여러분들은 이 크래프톤이라는 기업을 아세요? 잘 모르실 겁니다. 게임 회사인데, 그럼 이 크래프톤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게임 회사 중에 몇 등인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1등이에요. 이 회사가 굉장히 큰 기업인데, 여러분들이 이 크래프톤에 대해 잘 모르니까, 진짜 이때 사도 되나? 이런 이제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가적인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기업을 사면 안 됩니다. 왜 사면 안 되냐? 모르기 때문에 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한테 맞는 투자를 제가 다시 이 질문을 바꿔서 변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이버 금융이라는 사이트를 꼭 아셔야 되고요. www.네이버 들어오셔서 여기 증권이 있어요. 여기 증권. 이 증권을 누르시면 이 사이트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를 보실 수 있는데 일단 국내 증시를 누르시고 시가총액을 누르세요. 그러면 시가총액 순, 우리나라에서 규모 순으로 큰 애들이 쭉 뜹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1등이 시가총액이 356조, 2등인 하이닉스가 145조, 3등이 83조, 이렇게 이제 시가총액 순으로 쫙 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왜 이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로 돈을 벌고 싶다면, 이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 정도의 종목들은 눈에 익어야 돼요. 아주 높은 확률로 눈에 익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제가 아주 짧게 요약해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업종이 뭐뭐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업종은 다섯 가지를 넘지 않는데, 원래는 세 가지인데, 지금 한 네 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 반도체. 두 번째, 2차 전지. 세 번째, 바이오. 네 번째, 자동차입니다.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겠지만,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런지 볼게요. 자, 삼성전자 뭐 하는 데죠? 반도체죠. SK하이닉스 어디죠? 반도체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규모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 규모가 크다는 건 이익도 많이 낸다는 뜻이 되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뭐죠? 2차 전지죠. 그 전기차 들어가는 배터리 3위입니다. 바이오리스는 무슨 회사겠어요? 바이오죠. 얘는요? 자동차죠. 1위부터 5위까지 제가 말한 업종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종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중심이라는 거예요.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우상향할 수가 없어요, 주식들이. 왜 우상향할 수 없냐면 환율과 물가와 유가와 금리와 그런 것들이 우상향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향할 수 없어요. 경제라는 게 흔들릴 때마다 우리 주식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제조업이라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같이 이게 안 됩니다. 미국은 이게 상관없어요. 달러를 얘네가 찍어내고 아이폰은 어차피 상관없이 팔리게 될 거고 아이폰의 부품을 걔네들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폰을 파는 거기 때문에 아이폰은 사람들이 계속 쓰잖아요. 근데 아이폰에 들어가는 부품의 원가는 계속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익이 달라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상향이 안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인지해 주셔야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셀트리온 뭐죠? 화이오죠. 기아는요? 자동차. KB금융, 금융. 쭉 하면 결국 거의 다 비슷한 느낌으로 갑니다. 이것도 좀 중요한데 HD 현대중공업은 조선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조선이라고 했을 때 이 하락장에 얘는 올랐죠. 지금 다 떨어졌는데 얘는 올랐죠. 얘가 조선인데 쭉 내려볼게요. 그래프톤 빼고 얘도 조선인데 올랐죠. 업종별로 오른다는 뜻이에요. 업종별로. 삼성전자가 떨어졌다. 하이닉스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떨어졌다. 2차 전지죠. 삼성 SDI라고 하는 얘도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업종별로 움직입니다. 업종별로. 그래서 업종을 잘 삼성중공업도 조선인데 올랐죠. 그러니까 이 업종별로 움직이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추세 매매, 한쪽에 추세가 쏠리면 거기로 돈이 쏠리는 경향이 엄청 셉니다. 그래서 어느 테마에 어느 산업에 돈이 쏠리는지를 아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돈이 지금 1,000조 정도 투자 금액이 들어왔다 했을 때 1,000조는 택도 없는 소리인데 1,000조라고 했을 때 만약에 정치 테마주로 800조가 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200조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 우리가 정치 테마주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는 내가 산 주식이 떨어질 확률이 높겠죠. 왜냐면 다 정치 테마주가 사지. 내가 산 LG 에너지 솔루션을 안 사줄 거 아니에요. 이거 팔아가지고 정치 테마주가 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이런 그 전체적인 그림이 좀 있어야 됩니다. 아, 우리나라는 우상향할 수 없고 전체적인 업종은 이렇고 대장주, 업종별로 대장주는 반도체 삼성전자, 2차 전지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바이오로스 셀트리온, 자동차 현대차 기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항공 방산, HD 현대중공업은 뭐 조선, 크래프톤은 게임 대장주, 크래프톤이 시가총액 24위, 17조로 우리나라 게임 회사 중에 시가총액이 제일 큽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눈에 들어왔다고 했을 때 제가 크래프톤을 어느 날 뭐 저 같은 사람이 크래프톤 좋은데요? 이렇게 올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맨날 하는 거니까. 크래프톤 좋은데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이 되겠죠. 내가 이때 사서 이때 파는 거를 지금 들었으니까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이때 살 수 있냐? 높은 확률로 못 사요. 왜 못 사냐면 이렇게 떨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올라갈 확률이 80%여도 떨어질 확률이 20%가 있는 한 어차피 이때 떨어지면 나한테는 일어나는 순간 100%가 되잖아요. 손해가 100%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면 사실 크래프톤 이 개별 기업은 내가 도저히 못 사겠다. 그러면 크래프톤을 가지고 있는 ETF를 사자. 하고 게임이라고 여기에 칩니다. 업종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 ETF가 떠요. 이렇게. 코덱스 게임 산업이라는 ETF를 제가 지금 찾은 건데 화면이 왜 이렇게 깨지지? 제가 헛들여놨구나. 그러면 얘가 크래프톤을 30%를 들고 있죠. 그럼 이걸 사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맞는 거예요. 이 ETF를 사는 게 여러분들한테 더 맞는 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똑같이 해볼게요. 이번엔 기사로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이 한한령이라고 하는 게 해제가 돼서 엔터 주식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게 많아요, 실제로 지금. 근데 엔터 주식, 그러면 내가 이런 거를 잘 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런 업종을 잘 안다. 연예인을 많이 알고 이런 걸 잘 안다고 해서
JYP를 딱 검색을 했더니 JYP가 이런 차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살까 말까 이런 거를 이제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걸 사면 안 되고, 그리고 산다고 해서 떨어졌을 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기서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는 거는 사면 안 된다.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사요? 저는 이걸 떨어지는 걸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이걸 잘 모른다. 이걸 배울 의지가 있으면 괜찮은데 이걸 배운다는 게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건 똑같이 네이버 금융에 들어오셔서 엔터, 뭐 K-팝이라고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FN K-팝 미디어가 있죠. 그러면 얘가 JYP를 20% 들고 있죠. 그럼 이걸 사는 게 낫다. 그래야 자동으로 분산이 되고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쓰고 덜 피곤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이런 폭삭소가 수다가 너무 재밌어요. 그럼 엔터를 쳐보는 거예요. 엔터에 관련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그럼 미디어 플러스 엔터 기업인데 얘는 이제 제가 왜 대장주를 알아야 된다고 하냐면 얘는 딱 봐도 잡주 같은 ETF죠. 나는 분명히 미디어 엔터를 골랐는데 네이버 카카오 크래프톤이죠. 게임이고 인터넷이잖아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쪽이 아닌데 그러면 엔터가 아니니까 그래 미디어로 쳐보자. 그랬더니 타이거 미디어 컨텐츠가 있네요. 그죠? 얘로 봤더니 얘는 조금 더 미디어와 그런 엔터 쪽이 잘 들어가 있죠. 디오유나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데가 이제 드라마 만드는 데니까. 디오유는 이제 그거죠. 그 팬들 소통하고 뭐 이런 플랫폼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 찾는 게 일단 1순위예요. 그러니까 질문 첫 번째가 우리가 지금 본 질문이 언제 매도해야 돼요? 이 질문의 시작이었지만 답변을 제가 우문현답으로 드리는 게 애초에 내가 매수할 만한 건지 모르겠다면 사면 안 된다. 그러면 돈은 벌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투자하냐면 그 산업에 있는 ETF를 찾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더 리스크 관리가 잘 된다. 그래서 오르는 폭이 조금 적어도 얘는 이제 ETF니까 오르는 폭이 좀 적더라도 잃는 폭을 적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렇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업종별로 움직인다고 얘기했죠. 이 엔터 업종 전체가 움직일 때가 있어요. 업종별로 움직이니까. 정말 높은 확률로 얘는 올라가는데 뭐 여기 지금 10종목인데 이 10종목이 뭐 5종목은 올라가고 5종목은 떨어진다. 그럴 일은 거의 없어요. 무조건 한쪽 추세로 움직여요. 다 하락하거나 다 오르거나. 그러면 나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뒤에서 이제 JYP는 좀 안 좋다고 얘기 드릴 건데 전체적인 안목은 한 추세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사놓고 어느 순간 기다리면 이 업종이 오르는 날이 온다. 그때 매도하고 떠나야 돼요. 그때 중요한 게 그때 매도해야 돼요. 그걸 또 들고 있어요. 그럼 또 화가 나요. 왜 아까 이제 다 말씀드렸지만 이게 안 된다고요, 우리나라는. 다시. 이게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때 수익을 줄 때 팔아야 돼요. 또 들고 있으면 또 여기 만날 확률이 떨어질 확률이. 그러니까 어떤 업종이 있든 간에 수익을 줄 때 먹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못하면 이런 투자가 이제 안 맞는 거죠. 아예 이제 다른 방식의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분인 거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수익 줄 때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수익을 줄 때 먹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혹은 더 먹고 싶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사전 방지 목적이고, 근데 웬걸 머니부트 캠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ETF를 이미 샀어요. 예를 들어서 타이거 FN 반도체 탑10이라는 ETF를 샀죠. 하루 동안 3% 빠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날에 샀어도 3%가 이미 마이너스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언제 팔고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는 고민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투입을 한 상태에서 고민할 테니까. 그래서 투입을 하게 하는 거고 투입을 안 하면 이런 고민을 여러분들이 안 하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이걸 먼저 설명드리고 뒤에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이 차트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번 7주차가 차트 강의라 차트를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60일선 얘기는 하도 많이 해서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은 룰이 있다 했잖아요. 이때까지는 이때까지는 아무도 안 보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 부분까지는 이 JYP란 주식을 우리 서로 아무도 안 사는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한 차트예요. 그래서 볼 필요 없어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60일선 아래에 있으면 사지 말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60일선 맞고 떨어지잖아요, 자꾸. 60일선 맞고 떨어지는 주식을 여러분들이 왜 사요? 살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이 JYP를 지금 산다는 뜻은 아무도 호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혼자 사는 거랑 똑같아요. 실제로도 그렇고. 자, 근데 이 주식을 언제 사게 되냐면 이때, 이때, 이때 고민을 하게 돼요. 이때 왜 고민을 하게 되냐면, 더 가야 되나? 이때는 진짜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런지를 좀 봅시다. 여기 보시면 장대 음봉에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게 뭐냐면 판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봉이 쫙쫙쫙 나고 음봉이라는 거 떨어진 거죠. 주가가 떨어지는데 거래량도 많다는 거는 아래쪽, 매도하는 쪽에 거래가 많다는 뜻이고 그게 하락을 많다는 뜻이죠. 반대도 가능하죠. 크게 상승했는데 거래량이 많아요. 그러면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월등히 많다는 거죠. 무슨 느낌인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많이 물렸다는 뜻입니다. 많이 팔았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이런 뜻인데 왜 여기까지 이 부분까지는 못 사냐면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이 주식을 살 수가 없어요. 이 부분부터는. 왜 못 사는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허니버터칩 얘기를 본 강의 때 드렸잖아요. 허니버터칩이 1,000원이었다, 2,000원이었다, 3,000원이었다가 5,000원이었다가 10,000원을 찍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편의점에 갈 때마다 허니버터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면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가격이 올라도 계속 사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물량을 살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니 내가 갈라 그러면 편의점에 빵이 없대. 그 과자가 없대요. 누가 사갔으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인데 10,000원쯤 되니까 갑자기 내가 편의점에서 허니버터칩을 사게 된 거예요. 그러면 허니버터칩을 사게 돼서 기쁜 것도 있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왜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거지? 이걸 고민해 봐야 돼요. 진짜 인기가 계속 됐었더라면 이 매수가 되면 안 됐었어요. 근데 매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허니버터칩의 인기가 옛날만치 않다는 걸 투자자는 직감적으로 느껴야 돼요. 그래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는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얘는 다른 사람이 안 산 걸 우리가 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위험하다고 표현했었는데 본강의 때 얘는 더 위험한 게 얘는 팔고 나간 거예요. 팔고 나간 걸 내가 죽겠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유인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팔고 나간 거를 내가 사겠다.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죠. 다 팔고 나간 거를 내가 줍는다는 뜻이 말도 안 된다는 건 이해하실 거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거래를 안 하게 됩니다. 사람.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요. 거래를 안 하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사는 사람이 없고 파는 사람만 계속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쭉 빠지는 거예요. 이런 단순 반등은 이제 기술적으로 먹는 거고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개인일 수밖에 없어요. 기관을 다 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크게 빠졌죠. 그러면 이거 맞이한 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물린 사람, 그러니까 다 손해보고 있는 사람, 수익 보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수익 보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 매물대가 쌓였다고 표현. 이거를 매물대라고 저희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물린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은 이때 팔고 나가는 거예요, 사실. 이때 팔고 나가는 게 똑똑한 사람들. 아, 이거 못 돌아온다. 하고 팔고 나간 거예요. 자, 근데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되셨을 거라고 보고 이때 보니까 느낌이 좀 이상해. 분명히 김병인이 우리가 룰로 이거 안 사기로 했거든요. 안 사기로 했는데 이날 누가 샀어요. 그래서 좀 의심이 돼. 물론 이제 이때도 샀으니까
좀 그런데 제가 왜 굳이 이때 부분을 찝냐면 이 가격대랑 이 가격대랑 똑같은 가격대예요. 지금 6만 원 딱. 그죠? 근데 분명히 이 6만 원일 때 아무도 안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 6만 원일 때는 누가 사요 엄청 많이. 이거 뭐 이상하다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이상한 거예요. 왜지? 왜 같은 가격인데 왜 갑자기 사지? 이건 이제 이때 내가 사면 안 되는 이유의 반대인 거죠. 이때는 이제 사야 될 이유를 찾아야 돼요. 이때 그냥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이 살 주식과 펀드와 ETF를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왜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본이 100억, 100조가 있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주식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움직여주는 거를 먹는 거 말고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파도를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파도가 있는 곳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이게 파도예요. 그래서 이때는 매수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때는. 그럼 이때 샀다고 칩시다. 올려 붙였죠. 그래서 내가 원래는 제가 이 라인을 그어놨는데 아까 제가 이 매물대라는 게 있다 했죠. 그러니까 이때 물린 사람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원래는 이때 이렇게 이 하락이 나왔어야 돼요. 원래 정상적으로.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이때 물린 사람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이렇게 떨어질 확률이 높은 게 이 물린 사람들이 드디어 탈출하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는 게 맞는데 또 올려붙이죠. 이거는 완벽히 추세 전환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1차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매도해야 됩니다. 먹을 때는. 먹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도해야 돼요. 잃을 때는 여기서 매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매도하실 때 어떻게 매도하냐? 다 매도하는 건 바보예요. 50%만 매도. 분할 매도. 여기서 매도하고 추세 올라가면 먹어주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추세 확인하고 그냥 다 팔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리스크가 엄청 줄어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속도 안 상하고 멘탈도 시켜요. 여러분들 멘탈 터지는 게 여기까지 올라서 가만히 냅뒀는데 여기까지 빠질 때잖아요. 그러니까 50%를 먼저 챙기고 올라가는 거 떨어지는 걸 보고 팔라는 거예요. 50% 저는 무조건 여기서 팔았을 겁니다. 팔았어요. 올려 더 붙이죠. 여기서부터 몰라요. 저도 이제 영역이 아닌데 아마 이쯤 팔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때 흔들리니까. 근데 이제 엔터를 잘 안다. 나는 엔터가 이 JYP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더 들고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제 빠지기 시작해요. 이때는 또 직감적으로 고민을 해야겠죠. 어? 이 부근, 아까 물렸던 부근으로 이제 다시 왔죠. 이때는 기본적으로 던지는 게 맞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영역인데, 자, 어쨌든 올라가죠. 뭐 다 먹든 뭐든 올려붙였다 했을 때, 이제 다시 봤을 때, 아까 봤던 게 또 나왔죠. 그죠? 근데 기가 막히게, 아까 그 자리에요. 똑같죠. 여러분들 이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다시 물어볼게요. 당연히 사면 안 돼요. 당연히. 또 약속한 거예요. 이제 이거 그만 사자. 야, JYP 끝! 문 닫는다! 하고 문 닫은 거예요. 근데 이걸 산다고 여기서. 올려 붙일 수도 있죠, 당연히. 올려 붙일 수도 있는데, 최소 여기가 매수 자리로 잡는 건 확률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될 거 비슷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될 게. 여기 있는 사람 다 물린 거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주식, 그럼 제가 똑같은 말 한 거예요. 이게 남이 먹다 남은 거를 왜 내가 여기다 사냐. 똑똑한 애들은 이때 팔고 나갔을 텐데. 그래서 이 차트를 보는 거, 매수 매도가 중요한 이유는 언제 사냐, 언제 파냐를 이런 식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JYP를 내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엔터를 좋아해서 JYP를 산 거잖아요. 그럴 거면 엔터 ETF를 사는 게 맞다. 엔터를 좋아했던 거니까. 그러면 이런 친구들을 사서 이런 ETF를 사서 관리하시는 게 그래서 업종도 많이 가져가지 마세요.
한 2개, 3개 이렇게만 가져가셔도 충분합니다. 많이 가져가면 말이 안 되는 게 섹터가 뭐 10개가 우리나라 섹터가 뭐 한 10개가 있다 했을 때 여기서 오르는 섹터는 한두 개예요. 얘밖에 안 오른단 말이에요. 8개는 떨어진다고요. 업종이. 그러니까 많이 들고 갈수록 확률이 떨어져요. 차라리 한두 개를 정확하게 들고 가는 게 확률적으로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금만 더 욕심내볼게요. 조금만 더. 여기까지 이해되실 거예요.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유추하고 예측하기가 좋은 애들이고 이런 애들이 이제 골치가 아파요. 이거 마지막까지 다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이런 애들이 이제 고민이에요. 이런 애들. 자, 제가 ETF를 한 주씩 딱 한 주만 사라고 했는데 이제 뭐 아마 욕심 때문에 더 사신 분도 있고 하실 텐데 뭐 해봤자 10만 원은 넘지 않으실 거라고 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언제 샀냐면 이때 샀어요. 이때.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샀는데 이 부분에서 샀다는 거는 똑같이 해볼게요. 이 지지와 저항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본 강의 때 나오지만 지지와 저항을 쉽게 표현하면 애플의 아이폰이 아무리 올라도 아무리 아이폰이 좋아도 500만 원의 아이폰을 살 사람은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지가 100만 원과 500만 원 사이에 지지 100만 원, 저항 500만 원. 이 라인이 생기게 돼요. 어떤 물건이든 간에. 그래서 기업도 차트도 지지 저항 라인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만 원, 9,500원에서는 살 거고 11,000원에선 팔 거야.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룰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다고 가정하면 그래서 아까랑 비슷하죠, 여기가. 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여기서 한 번 맞고 여기서 한 번 맞고 여기서 한 번 맞고 여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 고민했던 거잖아요. 당연히 이때 샀으면 안 돼요. 사실은. 제가 사라고 해놓고 왜 사? 저도 웃긴 놈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확률적으로 여기서 샀을 때 맞고 떨어질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렇잖아요. 이걸 이제 단적으로 왜 제가 중요하다고 지금 설명드리고 있냐면 코스피라는 거를 딱 봤을 때 이 코스피를 봤을 때 코스피도 똑같단 말이야. 코스피. 우리 아까 반도체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2위가 반도체죠. 그러니까 반도체랑 코스피랑 거의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반도체 비중이 코스피에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느낌을 보면 얘도 이 2674부근에서 크게 맞고 못 올려붙이고 못 올려붙이고 못 올려붙였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점에서의 주식이 내가 샀으니까 올라가겠지는 좀 욕심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이때 사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할까라는 질문을 만약에 받았다면 이때가 매수 시점의 최적은 아니죠. 이때가 샀다는 뜻은 이 올려붙이는 거를 좀 확신했을 때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계속 올려드리는 게 다음 달에 뭐 있어요? 관세. 4월 2일 날 관세. 4월부터 공매도 재개. 뭐 PC 물가 지금 지표 발표해서 개박살 났죠. 그러니까 사지 말라는 거예요. 모멘텀이 없을 걸 알고 악재가 많은데 뭐하러 이 부분에서 사냐. 그러니까 알면 절대 하면 할 수 없는 실수인데 모르면 실수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머니부트 캠프를 지금 정석적으로 다 들은 분들은 이 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경제 이벤트가 내가 미래에 안 좋을 걸 아는데 지금 어떻게 살아요? 내가 그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라면 여기서 떨어지는 걸 기다리고 이 부분에서 산다고.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사서 이때쯤 매도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서로가. 근데 우리가 이제 손이 나간다는 거죠. 손이, 이게, 그러니까 매수가 습관적으로 돼버려요. 그러면 더 큰 관점에서 보면 코스피로 봤을 때, 코스피가 제일 큰 개념이니까 라인을 이렇게 그을 수도 있어요. 빗각으로. 그러면 아까 크래프톤 차트처럼 이 부근쯤 맞고 계속 올라오죠. 어? 이번에도 그러네요. 그죠? 그러면 제가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아, 잘 나가는 업종 하나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괜찮은 업종 하나 고를 때 됐다. 이때는 업종도 안 봐요. 어차피 다 떨어질 테니까. 다 떨어졌잖아요, 실제로.
이거 오늘 장 열렸다고 봐요. 오늘 장 열렸으면 제가 아찔했을 겁니다. 오늘 주말에는 장이 안 열렸는데 오늘 장 열렸으면 아찔했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부근에 와야 이제 내가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잘 나가는 업종을 이제 찾다가 아까 이제 뭐 반도체를 골랐다고 칩시다. 반도체 ETF를 봤더니 얘네가 이제 이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차트 봐도 다 비슷해요, 지금. 이 중간에 있죠. 이 중간에 있는데 나는 이미 샀잖아요. 이 여러분들은 이미 여기 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것 자체가 싫으실 거예요. 그러면 일단 던지시면 돼요. 그냥 손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주만 사라고 하신 거예요. 한 겁니다. 근데 나는 그게 싫어. 그러면 여기에서 사셨으면 여기에서도 한번 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평균 단가를 여기로 맞추는 연습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건 좀 자세하게 해볼게요. 삼성전자라고요? 그냥 반도체 ETF라고 해봅시다. 반도체 ETF가 10,000원에 샀어요. 한 주 샀죠. 근데 5,000원까지 떨어졌다고 쳐볼게요. 또 한 주 사요. 그럼 웰레 마이너스 50%죠. 웰레는 왜냐면 10,000원이 5,000원 됐으니까 마이너스 50%인데 마이너스 50%가 아니라 10,000원 플러스 5,000원이니까 15,000원 됐고 이걸 두 주 갖고 있으니까 평균 단가는 7,500원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5%로 바뀌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50%까지 가는 거를 마이너스 25%로 막아줄 수 있고 마이너스 40%를 마이너스 20%로 바꿔줄 수 있어요. 마이너스 20%를 마이너스 10%로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분할 매수는 철칙이에요. 분할 매도도 철칙이지만 왜 이런 당연한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는데 어떤 실수들을 반복하냐면 일단 이 위에서 비중을 많이 태우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비중을 많이 태우는 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뭐 다른 사람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라면 제가 돈을 벌 땐 여기서 많이 못 태워요. 당연히 못 태우죠. 그 여기서는 최소한의 정찰병을 보내고 왜냐면 올려붙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이 아래에서 베팅할 현금이 더 많아야 돼요. 이 위에 갈 현금.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내가 1,000만 원이 있으면 이렇게 해볼까요? 내가 총 1,000만 원이 있으면 여기서 살 수 있는 금액은 100만 원일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여기에서 그럼 얼마 할 생각하냐면 여기서 또 100만 원 할 생각은 해야 돼요. 그래야 평균 단가가 여기에서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에서 여러분들이 샀다면 이 위 부분에 샀다면 그 금액 내가 산 똑같은 금액만큼 사줄 현금이 있어야 돼요. 저항에서 사줄. 아니 지지에서 사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어렵지 않은 말이죠. 내가 여기서 샀다는 거는 무조건 여기서 살 현금이 있어요. 그래야 여기서 맞춰주고 탈출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야 등락이 반복이 돼도 그러면 등락이 반복이 돼도 그냥 차트 이거잖아요. 저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여기서 산 거고 여기서 추가 매수했으면 평균 단가가 중간으로 맞춰지니까 번다고요. 여기서. 무슨 말인지 되시죠? 이러면 버는데 가만히 있으면 잃는다. 그 똑같은 구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서로 지금 약속을 하고 있다니까요. 야,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한다는 거죠. 근데 또 이제 그래서 첫 번째는 샀으면 매수할 현금을 남겨라. 두 번째, 보기 싫으면 손절해라. 세 번째는 이 부분 밑으로 이탈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러면 이제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나는 여기까지 이탈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샀잖아요. 근데 이탈했다는 거는 어디까지 이탈할지 모르기 때문에 던져야 돼요. 팔아야 돼요. 손절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탈할 것까지 고려해서 산다고 봤을 때 이 부분에서 사는 건 더 말이 안 돼요. 이탈을 했을 때 내가 잃을 폭이 너무 커요. 근데 내가 이때 샀으면 이탈해도 손해가 적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아주 설명하면 뭐야 너무 당연한 말인데를 아무도 안 해요. 투자를. 그러니까 너무 이제 속상한 거죠. 투자는 사실 뭐 주식은 좀 별개긴 한데 이런 ETF 투자는 배우면 뭐 무조건 돈 번다는 아니겠지만
나름 그래도 돈을 벌 확률이 어느 정도 높아요. 이렇게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어려운 거, 이제 여러분들이 샀던 것 중에 에이스 포스코가 있죠. 이게 이제 마지막 예시인데, 얘는 똑같이 해볼게요. 자, 여러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걸 왜 사요? 절대 쳐다도 볼 필요 없다 이거예요. 60일 부근 플러스 거래량 보시면 아무도 안 사잖아요. 아무도. 이걸 왜 사요? 근데 이때 뭐가 이상하다고요? 아니 이때 아무도 안 샀잖아요. 똑같은 가격대 지금 아무도 안 샀는데 왜 이때는 사냐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때쯤에 제가 그냥 아주 짧게 요약해서 이거 좋네요. 이렇게 막 올리는 거예요. 얘 봐야겠네요.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삼성전자 지금부터 보긴 해야 되네요. 포스코 보긴 해야 되겠네요. 이런 걸 봐야죠, 당연히. 뭐가 다르잖아요, 지금. 이때 매수를 해야 된다고요, 살 거면. 이 시점을 놓치면 또 이제 사기 어려워지는 거고. 올려붙이죠. 그러면 똑같죠. 방금 했던 거 똑같이 하면 되죠. 매수해서 매도하면 되죠. 제가 이미 이거를 보고 그은 게 아니고, 이때 매물대가 많을 것 같으니까, 이때 이 지지가 저항이 돼요, 참고로. 최저점이 최고점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되세요? 지지 라인이 저항 라인이 된다고. 이것도 룰이에요. 그냥 차트 하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룰을 정했어요. 지지는 저항이 될 확률이 높다고 정해놨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어 놓은 건데 거기에 맞고 떨어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매수했고 여기서 분할 매도하죠. 떨어졌네요. 올라붙였으면 모르겠는데 떨어졌죠. 그럼 매도하는 겁니다. 더 떨어지면 내가 손해보는 게 아까우니까. 그럼 이거 며칠 걸렸어요, 지금? 한 보름? 보름 동안 이거 먹는 거예요. 떨어졌죠. 왜 지금 와서 고민하냐 이거예요. 당연히 이때 분할 매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수익 날 때 안 파는 거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똑같죠.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죠. 그럼 이 부분에서 이제 사는 건 좀 고민이 된다 이거예요. 얘는 아까처럼 이 등락의 폭의 사례가 많지 않죠. 얘는 지금 이제 한 번이잖아요, 한 번. 여기서 이렇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때 못 사는 거죠. 심지어 지수도 안 좋죠. 코스피. 코스피 자체가 안 좋으니까 포스코 그룹에 대한 것도 당연히 안 좋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때 샀던 게 차트만 본 게 아니고 당연히 저도 똑같아요. 저는 사실 다른데 저는 포스코를 사고 싶었어요. 포스코 홀딩스를. 그래서 포스코를 사실 샀죠, 저는. 근데 여러분들은 포스코 홀딩스를 못 살 수 있잖아요. 무서우니까. 이 기업은 지금 근본이 없어요. 약간. 차트로 봤을 때 정해진 룰이 잘 없어요. 근데 이때 뭐가 느낌이 제가 다르다는 걸 느낀 거예요. 이때. 뭐가 다르잖아요. 이때랑 매물대가 지금 다르잖아요. 매수한 사람. 이때 사도 이때 팔고 나가는 거예요. 이 떨어지는 것까지 떨어질 테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등락할 테니까, 줄 때 먹고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포스코홀딩스가 뭐 하는 기업인지 모르는 여러분들이라면, 포스코 그룹, 요즘은 그룹주가 오르는 게 트렌드였어요. 한화라는 그룹이, 한화, 한, 하나라는 그룹이, 원래 우리나라 지주사가 엄청, 나쁜 말로 쓰레기 주식이어서 안 오르는데, 두산, SK, 얘네는요. 이런 그룹주가 오르는 게 트렌드였어요. 그래서 포스코도 그룹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 거예요. 포스코도 좋고 얘는 이제 철강 트럼프 철강 테마가 잡혔는데 그룹주도 좋네. 근데 매수하는 시점을 봤는데 지금 완전 지금 사는 사람 첫 시작점에 있고 상방은 거의 여기까지 열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맞고 떨어졌지만 여기까지도 올려붙일 수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근데 하락은 여기까지죠. 하방은 낮은데 상방이 엄청 열려 있네. 그리고 사람들이 샀네. 해볼 만하다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포스코 좋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이죠.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시려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질문들을 지금 거의 다 말씀드렸는데 매수 매도 언제 해야 되냐? 지지 저항 라인을 잡아라. 추가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잡아라. 추가 매수 시점 저항 부분에서 위에 고점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샀다면 안 사는 게 제일 좋지만 샀다면
지지 라인에서 그 똑같은 현금을 투입할 현금은 남겨놔야 돼. 그래야 리스크가 50% 줄어든다. 여러분들 마이너스 50%가 마이너스 25%가 되고 반대로 100만 원 했는데 내가 300만 원이 있다. 200만 원 넣으면 마이너스 66%를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사는 순간 내가 손해폭이 66%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현금이 그만큼 중요한데 왜 다른 사람들이 현금을 이렇게 안 중요하다고 하는지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이버 금융을 그래서 활용해라. 거기에 섹터나 이런 것들을 검색하시면 좋다. 종목을 못 사니까 그리고 ETF로 사라는 거 말씀드렸고 평균 단가 맞추라고 추가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고 지지저항 말씀드렸고 사도 되는지 안 되는 자리인지 확인하고 사도 된다면 언제 사고 언제 팔 것인지 그리고 그 각 기업의 모멘텀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가 다음 달에 실적 발표가 있죠. 그 실적 발표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사기가 좋죠. 여기까지 좀 해볼까요? 삼성전자가 고점이죠.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몰라요. 고민돼요. 올려 붙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지수가 높으니까 정찰병만 보내야 되는 딱 그 시기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얘네는 물린 애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가격이 다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는 물린 애들이 많겠지만 지금 이 라인에서 작년 이 부분까지는 물린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신 뭐 이때 물린 사람이 엄청 많죠. 이때 매물대가 엄청 많을 겁니다. 이때가 8월 4일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빠져가지고 이때 물린 사람이 지금 대다수일 텐데 일단 이거는 괜찮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물렸으니까 이 라인은 약간 청정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려붙일 수 있기 때문에 정찰병을 보낼 수 있다고요. 왜? 거래량이 붙는 게 보이니까. 이 가격대 우리 분명히 아무도 안 샀었는데 오히려 팔았었는데 누가 산다니까요. 근데 웬걸 다음 달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네? 그러면 삼성전자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살 거고 삼성전자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팔겠죠. 실적 발표 전에. 그럼 저 같은 사람은 그 중간에서 팔고 나가는 거예요. 누군 사고 누군 팔 테니까 나는 그러면 편승해서 이때 사가지고 얄밉게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 미리 팔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일반적인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투자예요. 확률적으로 높은. 이거 떨어지면요. 이 부분 잡고 가는 거죠. 이 부분 잡고. 안 떨어진다고 생각할 리가 없죠. 무조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르면 땡큐죠. 그러면 나는 평단을 5만 5천 원쯤에 맞춰야겠다 하고 현금을 분배하는 겁니다. 6만 원에 사고 5만 2천 원이니까 5만 6천 원쯤 평단 잡히겠다. 평단이 5만 6천 원? 이거 확률적으로 해볼 만하지 않나? 삼성전자 PBR이 얼마지? 0.9? 1? 1배면 적정한데 1배? 1배? 아니야 떨어지면 0.8배로 맞춰지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차트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시나리오대로 안 될 수 있죠. 그럼 이제 매도해야죠. 뭐 49,900원까지 빠진다. 이거면 이제 매도해야죠. 그러니까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진짜 죄송한데 이거 예상 질문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S&P 500 한 번만 더 합시다.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은 이제 아래서 노는 거죠. 그러니까 올랐다가 아래서 노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미국은 다르죠. 미국은 올라 붙인 건데 떨어진 거죠. 반대죠, 차트가. 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왜 사냐 이거예요. 이 미국 주식을 어떻게 지금 살 수 있냐 정말 궁금해요. 그러니까 조금은 살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비중을 싣는 거는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걸 큰 버전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에서 샀어요. 하방이 어디 있냐면 하방이 지금 여기에요. 여기. 이 4천 라인. 제가 흔히 말하는 거 있죠. 5천 깨지잖아요. 4천 금방 간다니까요. 이때까지. 우리 보수적으로 잡아봅시다. 뭐 이 부분이나 잡아봅시다. 이 부분을 잡아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샀어요. 그 산 만큼의 현금을 이때 떨어질 때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여기 샀잖아요. 6천에 산 사람 있다는 게 놀라운데 6천에 샀다고 쳐볼게요. 6천에 샀는데 5천에도 이때 산 금액만큼 투입할 현금이 있어요. 안 그러면 이 평단을 어떻게 맞추시려고? 5,500은 돼야 탈출할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제 여기에 현금을 엄청 많이 넣어놔요. 그러니까 투입 비율 내가 뭐 1억이 있으면
천원으로 할게요. 1000이 있으면 500 이상을 여기다 넣어요. 그러면 정말 좋게 나와도 여기도 500 나오겠죠. 그러면 평단이 여기 중간에 맞춰지죠. 근데 이 부근, 5500 부근조차도 전고점으로 비교하면 엄청 고점이잖아요. 하방이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열려 있는데, 상방은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자신 있게 하냐, 이거. 그 S&P 500이 이라다는 거는 미국의 대형주 500개가 다 이렇다는 거잖아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사든 간에 자신이 있을 부분은 아니다. 자신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는. 해봤자 테슬라밖에, 그래서 테슬라 보는 거예요. 테슬라는 제가 방금 말한 거를 반대로 할 수 있어요. 한국처럼 할 수 있어요. 이 차트, 아까 삼성전자 본 차트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건 똑같이 대입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대입하냐 이거예요. 지지저항 라인 잡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안 잡혀요. 이게 뭐 보이지를 않아요. 어디서 지지고 어디가 뭐 이쯤일 텐데 여기서 올려 붙인다고요? 그 확신이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상방은 이건데 하방은 여기. 에이, 이렇게까지 떨어지겠어? 얘는 왜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안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뭐 해봤자 여기서 이제 정찰병을 보낸다 하겠죠. 정찰병을 보내서 올라가면 먹고 떨어지면 손절하거나 뭐 이쯤 부근에서 추가 매수할 생각 현금 남겨두고 반등 먹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만 있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옛날 같지 않다. 거래량 보시면 옛날 같지 않다. 이 가격대가 비슷하다고 했을 때 옛날 같지 않다. 그래서 조금 보수적이었으면 좋겠다. 지금 안 좋은 낙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현금 많이 들고 뭐 이런 거 보실 시간에 채권을 보시면 아주 쉽게, 아주 편안하게 돈을 버실 수 있을 텐데 왜 어려운 길을 가실까? 이거 얼마나 사기 좋아요. 지금 말한 거를 똑같이 접목시켰을 때 이거보다 좋은 차트가 없어요. 이제 딱 보이죠? 갑자기 막 눈이 뜨이죠? 그냥 여기가 갑자기 보이죠? 그러니까 이래서 배워야 돼요, 사람. 기본적인 것들을. 그렇습니다. 짧게 할라 했는데 몇 시간을 몇 분 한지 모르겠네요. 오늘 도움 많이 되셨길 바라면서 마무리 하도록 할 건데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궁금하신 거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